안녕하세요. 배우 구다비입니다. 지난번에 배우가 말하는 편입 이야기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그때 누가 어떤 고민을 할지 몰라서 질문 달라 혹은 메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고 정말 저랑 비슷한 경우의 질문 받았거든요. 좀 늦었지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재미가 아닌 좀 더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영상이므로 제가 미리 작성해온 대본을 성실히 참고하면서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끄러운 시선 처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건강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슬로우 푸드라는 말도 있고 느림의 미학, 여유, 다이어트도 천천히 한 달에 2kg씩 빼라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농담같이 제가 비유했지만 이 모든 말들이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목표를 잃지 않고 꾸준히 계속 가다 보면 반드시 그 지점에 닿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그 문을 통과하는 이들을 신격화시킬 필요도 없고 특별한 어떤 존재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잘하고 있는 자신을 아껴주고 잘했다 칭찬을 해주세요. 오히려 막 아등바등하는 그 시간들이 나를 더 괴롭히고 이 구렁텅이로 끌어내리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괴롭히는 최대의 적은 불신에 찬 나. 그렇지만 가장 최악은 걱정만 하면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나겠죠? 행동은 우리 하셔야 돼요. 결국은 닿을 거예요. 힘내세요! 이 모든 말은 저에게도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다비 화이팅! 자,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줄 혼자서 100명인분의 반응과 이 리액션을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친구, 안녕? 우와! 본격적으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가식적인 첫 번째 고민. 안녕하세요. 저는 다비님과 20대 초중반의 여정이 너무 비슷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현역 때 4년제 방연과를 입학했고 여러 이유로 인해 한 학기만 다니다가 결국 고민 끝에 자퇴하였습니다. 그 후 재입시에 계속 실패해서 대입 기간을 포함하여 거의 7년째 입시와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존감과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신입학은 여러 이유로 어렵겠다 싶어서 편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학점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준비하고 있고 곧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정말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으시네요. 저 말고도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에서 놀랬고요. 저는 그 당시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열심히 힘들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입시에 연달아 실패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 정말 먼지 같은 존재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그때 제가 굉장히 멋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친구들도 그랬고요. 그때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굳이 그대로 듣지 못했지만요. 이 고민을 주신 님도 정말 멋지고 대단하세요. 그런 결단력도 멋지고 잇따른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노선으로 길을 또 변경해서 전진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 또 입시가 아니더라도 님의 인생에서 반드시 발현될 거라고 믿습니다. 편입 준비를 하시면서 학원이나 레슨을 받은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학원은 3개월 미만으로 다녔고 레슨은 따로 안 받았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토대로 혼자 준비를 했고 학원은 막바지에 검토받는 식으로 다녔어요. 배워오신 게 어느 정도 있고 입시의 흐름을 파악하고 계신다면 3개월 정도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케바케. 연기와 특기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는 게 좋을까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국민대는 연기의 비중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중앙대학교는 노래를 불러서 예비 1번이었는데 아무래도 중앙대는 노래의 비중이 조금 더 컸던 것 같고요. 편입은 신입학과는 뽑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연기든 특기든 자기가 좀 잘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편입 질의응답의 팁이 있을까요? 편입 질의응답의 팁. 정말 단연간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철학적인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거창한 뜻은 아니고요. 제가 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했다는 의미인데요. 내가 겪은 일,
그리고 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되게 솔직하게 대답을 했던 것 같고요. 결국은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나가는 게 제 팁입니다. 본인만의 매력을 어필을 해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날 거예요. 사실 저는 노래나 무용 수준이 비슷해서 어느 것이 특기라고 하기 애매합니다. 혹시 편입에 더 먹히는 특기가 있을까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자신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주위에는, 그러니까 제가 2016년도에 편입을 했으니까 그 당시 그리고 그 전후로 봤을 때는 무용 특기로 편입한 분을 아직 못 봐서 저는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입시생입니다. 저도 배우님처럼 한 학교에 계속 마음이 남아서 전문대학교에 입학했지만 한 학기를 마치고 바로 자퇴했습니다. 삼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부모님이 재입시를 완강히 반대하셔서 결국 자퇴한 학교에 다시 재입학하여 1년 정도 다니다가 편입을 알아봤는데 3년제인 전문대는 졸업 후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부모님을 어렵게 설득해서 또 한 번의 자퇴를 했습니다. 와. 현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 학사가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교의 편입 전형은 실기가 아닌 토익이 100%고 매회 일반 편입 2명, 학사 편입 1명을 뽑아왔기에 열심히 토익 공부 중이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실기 전형으로 바뀌면서 학사 편입만 1명 뽑고 일반 편입은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막막하고 고민이 많아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자퇴를 하면서 입학을 반복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전형 자체가 바뀌어버려서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됐을 때 그 절망감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자퇴를 이제 하고 나서 수능을 새로 보잖아요. 성적의 반영이 높았던 국민대에서 제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가장 취약했던 영어 성적 올리기에 몰두를 했었어요. 정시 전형을 잘 보기 위해서요. 제가 그때 그래도 영어 성적이 한 36점씩 한 번에 막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좀 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정시가 사라지고 수시 전형으로만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는 아시다시피 뭐 거품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고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뽑히는 일은 정말 숨막히게 힘든 일이잖아요. 저희 때는 그 외모를 더 많이 본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모로 좌절했었죠. 1차는 붙었어요. 근데 2차 합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그렇게 해서 그 해에 결국은 정시로 백성예대에 입학하게 됐죠. 그러다가 2016년 편입까지 긴 여정이 있었고 결국은 편입학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님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란 뜻이에요. 이렇게 모든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좋은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편입 면접에선 어떤 질의응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대학교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받았어요. 어느 과 졸업했냐? 그 학교에서는 무슨 작품을 했었냐? 이 작품은 왜 선택했느냐? 희곡 작품. 그다음에 중앙대에서는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체감 한 30분을 대화를 막 주고받다가 나왔고 진짜 기뻤거든요. 나 붙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무튼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중앙대에서는 학교 지원한 이유, 너 잘하는데 왜 필드에서 활동하지 않고 학교를 다시 다니려고 하냐, 그 다음에 어느 과 전공했냐, 어느 학교 다녔는지, 학교를 졸업한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뭘 하고 지냈는지, 그 다음에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지 등등을 물으셨고 미스 사이공에 나오는 I Give My Life For You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추가로 연기, 독백 연기도 시키시고 막 그랬어요. 편입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뭔가요? 제가 그 배우가 말한 입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대 교수님께 반했어요. 네, 여자분이시고요. 자세한 썰은 전 영상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계속 미련이 생겼고요. 제가 고3 때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독백 대회가 있었거든요. 시험을 봤던 장소가 국민대였고 또 어쩌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국민대 진행 요원이었던 선배랑 연락처를 교환하게 된 거예요. 그분께 레슨을 받기도 했고 또 국민대 교수님 공연은 제가 다 찾아다녔어요. 엄마랑도 가고 뭐 혼자도 가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대에 대한 배움의 갈망이 더 커졌죠. 이거 웃긴 건데 제 이름에 구다빈에 기억자가 들어가니까 국민대 구다빈 이건 또 뭔가 인연이다. 뭐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가고 싶었습니다.
어떤 작품을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국민대학교에서는 세자매, 이리나 독백을 했고요. 중앙대에서는 미스 사이공 I'd Give My Life For You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거의 뭐 반복 연습이죠. 완전 어렸을 때는 무조건 연습량만이 중요하다 해서 그냥 시간을 더 많이 썼다면 그 뒤로는 점점 이제 어떻게 하면 몸은 좀 덜 힘들면서 똑똑하게 연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한 걸 더 철저히 듣고 마치 내가 심사위원처럼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부족한 점들을 채워 나갔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 친구랑 저는 정말 날마다 밤을 새도 할 얘기가 끊이지 않을 만큼 저 수다 떠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걸 참았어요. 정말 몇 년은 친구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특징들을 알아보면서 거기에 맞게 정보를 얻으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 대한 조언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학원 좀 많이 다녔죠. 제가 종류별로 대형 학원, 중형 학원, 소형 학원, 개인 레슨도 잠깐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은 사실 선생님들이 실력이 다 좋으세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해요. 학원을 선택하는 나름의 기준은 그분들이 나에게 최대한 몰입을 해주실 수 있는가, 연습 공간이 충분한지, 커리큘럼이 나랑 맞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랑 가까운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유명한 학원들은 학원생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연습실이 많아도 제가 공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노래가 특기다 보니까 무용은 그냥 이 신체적인 감각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배우고 연기랑 노래 위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반 전형이랑 학사 전형의 차이가 궁금해요. 일반 전형은 보통 4년제 대학을 2학년까지 다니신 거죠.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 2년제를 졸업을 하셔서 3학년으로 편입하시는 게 일반 편입이라고 말을 하고요. 학사 편입은 4년제 대학교를 4년을 다 다니고 졸업을 한 거죠. 아니면 3년제 대학을 다니고 1년을 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학사증을 받았거나 그런 경우를 학사 편입의 경우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때 당시 국민대학교 편입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해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시죠? 경쟁률 책이 굉장히 귀찮아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조사를 했어요. 일반 편입 경쟁률, 학사 편입 경쟁률 두 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했고 2016년 제가 편입을 했을 때는 일반 편입 경쟁률 87.5대 1. 이것도 진짜 높은 수치예요. 그죠? 175명이 지원하고 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학사 편입학 경쟁률은 17대 1이었어요. 네, 이거는 뭐 비교적 괜찮은 수치죠. 17명이 지원을 했고요. 1명을 뽑았네요. 그래도 이게 참 사람이 심리적으로 딱 1명만 뽑는다 그러면 그게 너무 떨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정말 많은 뭐 몇천 명 중에서 내가 20명을 뽑는다 이러면 사실 그 중에서는 반짝반짝하게 이 알맹이로 자기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2명, 1명 뽑는다는 게 상당히 압박감이 느껴진다는. 2017년도에는 100.5대 1이요. 일반 편입학 201명이 지원을 했고 2명을 뽑았네요. 학사 편입학 경쟁률 24대 1, 24명 지원, 1명 모집. 2018년은 점점 올라가네. 115.33대 1, 346명이 지원을 했고요. 3명을 뽑았어요. 학사 편입 24대 1. 이건 작년 그 전년도랑 똑같네요. 24명 지원, 1명 모집. 2018년 정말 상당했구나. 2019년 120대 1 일반 편입 360명이 지원을 했고 똑같이 3명을 모집했네요. 2년 연속 3명을 모집했네요. 학교에서 그만큼 TO가 낮다는 거죠. 학사 편입은 18대 1 18명 지원 1명 모집. 오히려 학사 편입 경쟁률은 좀 떨어졌네요. 2020년 가장 최근 경쟁률이고요. 일반 편입학 경쟁률 작년 경쟁률은 225대 1입니다. 한 명 뽑았어요. 225명이 지원한 거 한 명 뽑고. 학사 올랐어요. 학사 편입 경쟁률 34대 1, 34명 지원, 1명 모집. 야, 너무 힘들겠어. 너무 힘들 것 같아. 점점 늘어나네. 네, 저는 행운하네요. 라떼는 말이야, 행운하였어. 뭐 할만했네요, 저는. 2016년 이후로는 경쟁률이 100을 넘는데요. 우와, 편입이 계속 뽑으면 진짜 좋겠는데 국민대학
같은 경우는 계속 매년 편입생을 뽑았거든요. TO가 있었어요. 한 명일지라도. 근데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왕창 뽑았다가 아예 안 뽑았다가 2016년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일반 편입학 경쟁률이 69.2대 1이었어요. 346명이 지원을 했고 5명을 모집했어요. 사실 5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편입에서는 정말 많은 숫자예요. 5명이를 뽑는다는 거 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 기대감이 막 솟구치는 숫자라고 할까? 학사 편입은 역시나 학사 편입이 확실히 경쟁력이 있어요. 18대 1, 36명 지원, 2명 모집.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서는 학사는 아예 없네요. 학사는 TO가 없고요. 2017년도에는 일반 편입 경쟁률 116.7대 1, 467명이 지원했고 4명을 모집했어요. 2018년도 학사 편입 없고요. 일반 편입학 경쟁률은 105.5대 1, 633명 지원, 6명 모집. 2019년도는 일반 편입학도 학사 편입학도 모집을 하지 않았네요. 그렇구나. 변수가 있어서. 편입 전형 일정이랑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했을 때는 2015년 12월 그 초반에 접수를 했었고 실기고사가 12월 중순이었어요. 보통 그 편입 정보는 11월이나 12월 정도에 그 모집 요강을 각 학교에서 발표를 해요. TO도 그때 정도에 나올 거고요. 지원 자격이나 이제 이런 거는 모집 요강에 본인이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오긴 했는데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읽어보시고도 좀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댓글이나 메일 주세요. 그러면 그 영상 제작할 때 제가 참고해서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막 이렇게 빨간 줄 쳐있고 별표 되어 있는 글들 막 있어요. 그럼 그거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서 혹시라도 막 실기 잘 봤는데 나 지원 자격이 없었대 이래가지고 막 박탈당하고 이런 일 없도록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고마워해 주시고 많이 참고해 주시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됐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다 열심히 살겠지, 아이고 생색하지 말자 했었는데 실제로 제 친구들 말고도 이렇게 다른 분들이 대단해요, 멋있어요, 잘하셨어요 라고 해주시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더 지금처럼 살아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헤맸던 길은 저 이 길 헤맸는데 여러분 참고하세요, 저 이건 좀 좋았는데 여러분 이거 참고하세요 라고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친구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안녕.